안녕하세요. 이용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물체가 자유낙하를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건 공기저항이 없을 때예요. 그때 이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어요. 이 물체는 1초에 9.8m/s씩 속도가 증가를 하면서 점차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 동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실험 그 위치에 대한 이 그림을 통해서 함께 배워봤었죠. 자, 오늘은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제 물체가 초기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처음 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공기저항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난 시간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당연히 공기저항이 없으면 이제 그 앞에서 안 하고 넘어간 건데, 공기저항이 없으면 이 빗방울이 대략 1.2km를 이렇게 쭉 떨어지면, 즉 대기권 저 위에서 구름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약 550km/h 정도의 속도, 즉 거의 총알의 속도로 떨어진대요. 그럼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가버리겠죠.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자,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해볼 건데요. 자, 수평 방향으로 만약 물체를 던진다면, 자, 물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선 페이지 90쪽에 있는 한번 이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그 궤적을 보면서 이 연직 방향, 이제 세로축이죠. 세로축으로 물체의 운동을 쭉쭉쭉쭉 공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X축, 가로 방향이죠. 가로 방향으로 물체의 운동을 쭉쭉쭉쭉 한번 그려보세요. 자, 시간 드릴게요. 자, 잠깐 멈췄다가 다 그리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자, 아마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아래 방향으로 자유낙하 할 때 물체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자, 그런 운동을 똑같이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수평 방향. 즉, 처음에 수평 방향으로 속도가 주어진 그 속도 그대로 일정하게 같은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 자, 이런 운동을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운동을 하면서 이 한쪽 방향으로 쭉 그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그 운동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실제로는 내가 물체를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 그리면서 떨어지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중력이 항상 어느 방향으로만 작용하니까 지표면에서 항상 이 아래 방향, 연직 방향으로만 움직이니까 이런 형태의 그 운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이 중력이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물체의 속도를 연직 방향으로만 증가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수평 방향과 상관없이 연직 방향으로 운동은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형태의 운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자, 이 수평 방향으로는 자, 이런 식으로 속도가 있으면 실제 중력의 방향은 이쪽이니까 이 수평 방향의 속도는 이 중력이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수직이니까 이 두 개가. 자, 그래서 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여기서는 등속 직선 운동, 수직 방향. 자, 여기서
수직 방향보다는 연직 방향이라는 말이 좀 더 맞으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이른바 이제 그 나중에 아마 배울 거예요. y는 마이너스 뭐 ax 제곱, 자, 이런 형태의 이제 포물선 운동 형태를 띠게 되는 거. 이거 나중에 수학적으로 이제 볼 건데, 이런 형태를 띠는 거를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어쨌든 자, 이 페이지 90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본 것처럼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에서의 각각 운동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 운동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느냐. 자, 그게 이번 단원의 가장 핵심이겠죠. 시험 공부할 때도 가장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물체의 운동이 분석이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는 자, 요거에 대한 그 실험을 원래 간단하게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 실험을 하기 전에, 자,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설명은, 지표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물체가 항상 지표면에서만 운동을 하는가? 자,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운동의 모습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면에 있는 이 운동 형태는, 자, 근데 좀 더 확장해서 만약 정말 빠른 속도로 지구에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지금 지표면이라는 이 공간, 자, 우리가 지표면이라고 생각하는 이 공간은 사실 이 지구의 한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자, 우리가 지표면은 당연히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공을 수직으로 던지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자, 그런데 이거를 이 지구 전체로 확장을 해보면, 자, 지구 전체로 보면 지구는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죠. 자, 둥그니까 여기서 만약에 아주 높은 뭐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런 아주 높은 산꼭대기 대포를 설치하고 여기서 이 대포알을 쭉 하고 발사를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자, 이론은 비슷한데 살짝 다른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지표면에서의 운동은 자,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었죠. 떨어질 때 이 아래 방향으로, 즉 처음 출발한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자, 중력이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만 작용한다라고 치면 여기에 있는 여기서 이 산꼭대기의 대표 지구, 크게 지구 차원에서 보면 여기서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지구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구 중심 방향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이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건 동일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아래 방향으로 쭉 떨어지는데,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대포에서 날아온 포탄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동안 이 지표면, 즉 우리가 원래 평평했던 지표면도 지구 전체로 보면 둥그러지잖아요. 곡면을 띄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면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곡면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얘도 같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물론 이렇게 완벽하게 원형을 그리면서 그림이 좀 이상해서 원형같이 하는데, 완벽하게 원형을 그리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아주 적당한 속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 속도를 구하는 건 조금 어려워서 사실 물리2, 그다음 대학 물리를 가야지 배우겠지만, 자, 그렇지만 어쨌든 대충 어떻게 이 물체가 이동을 하는지는 잘 알겠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영상 자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얘네 왜 잘못했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구 탈출. 인간은 비로소 지구의 중력권을 완전히 벗어나 우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장면은 우리가 중력을 탈출해서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로켓이죠? 현재로서는 로켓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로켓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속도다. 현재 인간이 만드는 움직이는 물체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로켓이기 때문에 지구 탈출을 위한 관건은 바로 속도. 로켓이 엄청난 연료를 필요로 하는 것도 가벼워야 하는 이유도 모두 속도 때문이다. 지구를 떠나서 이렇게 다른 별에 가기 위한 가장 적은 속도를 약 11.2km가 되면은 일단 지구를 탈출해서 3, 2, 1, we have ignition and we have liftoff of NASA's Swift spacecraft. 지구의 중력을 극복하고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는 초속 11.2km. 이 속도가 유지되지 못하면 지구를 탈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초속 11.2km 이하면 무조건 지구로 떨어지게 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위치 에너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 만드는 그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어떤 점에서 그걸 같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지구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정확히 같은 크기의 추진력을 만들어주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공위성이다. 인공위성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떨어지려는 중력의 힘을 상쇄하는 만큼의 추진 속도를 필요로 한다. 물이 담긴 통을 빠른 속도로 돌릴 경우 통 속에 물이 쏟아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다. 7.9km가 되면은 원 형태로 이렇게 돌 수가 있고, 7.9km보다 크면은 타원 형태로 돌 수가 있고, 또 7.9km보다 작으면은 원보다 작은 타원이 되면서 지구로 추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공위성은 추진 속도에 따라 원 혹은 타원의 궤도를 그리며 돌게 되고, 초속 11.2km 이상이 되면 지구 궤도를 벗어난다. 지구의 중력을 극복하고 지구를 탈출하여 우주로 날아오르는 데 성공한 인간. I'm about to experience weightlessness for the first. 자, 이건 다음 거고. 자, 잘 봤죠? 네. 자, 실제 인공위성의 원료에 대해서 이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지구 주변을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는 이 인공위성. 이 인공위성이 이 원료에 의해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속도, 앞에서 얘기한 7.9km/s였는데, 자, 7.9km/s는 실제로는 어디냐, 어떻게 요 지표면에 돌 때 얘기고, 인공위성처럼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돌면 좀 더 적은 속도로도 원형으로 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인공위성이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돌 수 있는 이유, 자,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지구가 원형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사실 지구가 완벽한 원형은 아니어가지고 실제로는 그 인공위성은 약간씩 그 궤도를 조정하기 위한 걸 조금 하긴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자,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도는 게 만약에 속도가 약하다면 여기서 쭉 하고 떨어지겠고, 속도가 세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네. 즉 속도에 따라서 이런 차이를 보인다는 건데, 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인공위성이 이런 형태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물론 뭐 이제 실제 지구 탈출 속도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실제로 재밌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다음에 내년 내후년에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다음, 뭘 해볼 거냐면, 네. 자, 이번에는, 자, 그럼 실제 앞에서 얘기한, 자연학화하는 것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실제로 이 연직성만 보면 비슷하게 운동을 하느냐. 자, 이거를 비교해보는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2쪽을 펴주세요. 페이지 92쪽. 이번 시간에는 자유낙하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해보고 중력이 물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제 앞에서의 지금까지요. 실험 결과를 보면 양쪽이, 그러니까 그 현재 교과서에 얘기한 운동의 분석과 동일하게 실험 결과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실험에서 이 노란색 그 물체와 빨간색 물체가 동시에 떨어지는, 자,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즉, Y방향으로 그냥 자연낙하한다. 그러니까 연직 방향으로 자연낙하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이 실험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이 수평 방향 운동과 이 자연낙하하는 일반적인 물체가 같은 연직 방향으로는 같은 운동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자,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실제 실험을 하면, 자, 당연히 얘네들은 동시에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동시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한번 잠깐 동영상 정지하고 그 이유를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자, 생각해보셨으면, 자, 답을 한번 다 아실 거예요. 자, 뭐냐, 답은. 자, 바로 요 실험 장치에 있습니다. 자, 이 실험 장치를 보면,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동시에 떨어뜨리지 못하는 실험 장치예요. 자, 지금 보면, 자, 이렇게 분명히 같은 높이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당겼다 놓으면 두 개가 동시에 떨어져야 되는데, 자, 실제로 보면, 자, 여기 살짝 뒤로 가볼게요. 여기서 당겼다가 놓는 순간, 자, 이게 뒤로 쫙 당겼죠. 자, 그럼 이걸 놓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 딱 보기만 해도 알죠? 지금 위치가 빨간색과 노란색의 위치가 살짝 다르죠. 네, 위아래 높이가 달라요. 자, 그 얘기는 이걸 놓는 순간 노란색은 바로 떨어지는데, 자, 노란색은 떨어지는 동안에도 빨간색은 아직 그 위에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탄성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자가 멈추고 난 이후에야 빨간색이 튀어나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실험은 조금 정교하지는 못한 실험입니다. 차라리 기계장치나 전기장치를 이용해서 동시에 발사되게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만든 실험 장치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분석을 해보면 결과값도 살짝 눈으로도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자,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 14, 14 같이 있어야 되는 이 높이가 살짝씩 다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자, 이 실험 장치, 물체가 어떻게 동시에 떨어지는 궤적을 정확하게 측정했네요. 이 프로그램이 뭐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트래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원래는 이제 컴퓨터실에서 같이 실험을 해보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별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어떤 한 물체를 지정을 해주면 그 물체의 움직임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따라가면서 찍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실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왜 이러지? 컴퓨터가 지금 좀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됐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지금 현재 물체를 그냥 이쪽으로 쭉 하고 던지는, 자, 그런 간단한 실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설정만 해주면, 보이시죠? 자, 물체를 따라가면서 물체의 시간 순서대로 이 점들을 찍어주는 거. 자, 그리고 찍어주면, 자, 이 오른쪽에는 이제 질점 A의 시간에 따른 X좌표를 나오는데, X좌표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보이죠? 자, 이거는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X좌표, Y좌표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임이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되게 신기하고 재밌죠. 예,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속도, 가속도, X방향 속도, Y방향 속도 모든 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2학기나 기회가 됐을 때 함께 실험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사용 방법이랑.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저런 실험을 결과값을 정리를 했다라는 사실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자, 이런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연낙하하는 물체와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각각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죠. 자, X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그러니까 여기 수평한 방향으로는, 연직 방향으로는 자연낙하 운동. 자,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어떻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포물선 형태의 궤적을 갖게 된다. 자,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물론 이런 포물선 형태의 궤적을 갖는다라는 거는 어디에 한정이다? 우선 이 지표면,
이라는 제한된 아주 작은 공간 안에서 이 지표면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정도. 자, 그럼 지표면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 포물선 궤적이 나타나게 되고, 좀 더 확장시켜서 지구 차원에서 보면 그 지구 주변을 이런 식으로 둘러서 운동을 하는, 자,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속도가 높으면 지구 밖으로 탈출을 하고, 속도가 적당히 어떤 특정 속도에 있으면 이제 주변을 도는 이제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냥 원운동을 하게 되고, 조금 속도가 낮아지면 이제 쭉 떨어져서 지표면에 추락을 하게 되는, 자, 그런 형태의 운동한다라는 거 잘 알고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뭐를 한다? 네.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통신에 이런데 현재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 동영상에서 본 대로.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내용 크게 어렵지 않았죠? 녹화 시간은 좀 길어졌는데 좀 미안하긴 해요. 미안하긴 한데, 자, 어쨌든 다 배워야 되는 것들이니까 즐겁게 배웠을 거라고 믿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음 시간에는 중력과 역학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제 실제 중력이 있는 이 역학 시스템으로 인해서 지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례를 함께 볼 겁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